1,400만 원. 이 숫자가 뭔지 아세요? 연봉 1억 원짜리 사람을 대체할 수 있는 로봇의 1년 유지비입니다. 현대차가 만들고 있는 로봇이 있어요. 이름은 아틀라스. 키 190cm에 몸무게 89kg, 50kg짜리 부품을 들고 공장 안을 돌아다닐 수 있죠. 그런데요. 이 로봇이 현대차 공장에 단 한 대도 없어요. 왜냐고요? 노조가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노사합의 없이 단 한 대도 들어올 수 없다. 올해 1월 22일. 현대차 노조 소식지에 실린 문장이에요. 영상 시작 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세계 최고의 로봇을 가진 회사가 정작 자기 공장에는 그 로봇을 넣지 못하고 있어요. 이상하지 않나요?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세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첫째, 현대차가 120조 원을 걸면서까지 로봇에 올인하는 진짜 이유. 둘째, 노조의 단체 협약 속에 숨어있는 결정적 문구 하나가 왜 이 거대한 계획을 가로막는지. 셋째, 200년 전 영국에서 시작된 이 싸움의 결말이 왜 지금 우리 월급에 영향을 주는지. 이야기는 2024년 1월,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에서 시작됩니다. 2024년 1월, CES, 전 세계 기술 기업들이 모이는 자리예요. 현대차 부스에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자동차가 없었어요. 로봇이 서 있었습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아틀라스. 이 회사를 현대차가 2021년에 인수했거든요. 가격이 약 1조 원이었어요. 정의선 회장이 사재 2,400억 원까지 털어서 사들인 회사입니다. 그때 업계 반응이 어땠냐면요. 자동차 회사가 왜 로봇 회사를 사? 돈 낭비라는 이야기까지 나왔어요. 당시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뭘 하고 있었냐면요. 유튜브에 로봇 영상을 올리고 있었어요. 로봇이 뒤로 공중제비를 돌고 장애물을 넘고 춤을 추는 영상이요. 멋있긴 했어요. 근데 돈은 못 벌고 있었거든요. 구글이 먼저 이 회사를 샀다가 팔았어요. 그 다음에 소프트뱅크가 샀다가 또 팔았고요. 두 번이나 주인이 바뀐 회사를 현대차가 세 번째로 산 거예요. 왜 두 번이나 팔렸겠어요? 수익 모델이 없었으니까요. 근데요. 3년 뒤에 이 투자가 어떻게 변했는지 보면요.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2025년, 현대차 그룹이 발표한 투자 계획. 120조 원. 이 중에서 로보틱스에 배정된 비율이 20%예요. 24조 원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돈이냐면요. 삼성전자가 2025년에 반도체 연구개발에 쓴 돈이 약 28조 원이거든요. 그 규모에 맞먹는 돈을 로봇 하나에 쏟아붓겠다는 거예요. 정의선 회장의 목표는 이렇습니다. 자동차 50%, 도심항공 모빌리티 30%, 로보틱스 20%. 왜 자동차 회사가 이런 결정을 했을까요? 자동차 시장이 바뀌고 있기 때문이에요. 전기차 전환이 시작되면서 엔진, 변속기 같은 복잡한 부품이 사라지고 있거든요. 내연기관 자동차는 부품이 약 2만 5천에서 3만 개예요. 전기차는 약 1만 5천 개. 부품이 절반으로 줄면 뭐가 줄까요? 그걸 만드는 사람이 줄어요. 영하 20도에서 영상 40도까지 작동합니다. 비를 맞아도 돼요. 한여름 울산 공장 안 온도가 40도를 넘거든요. 사람은 열사병 위험 때문에 쉬어야 하지만 로봇은 상관없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하나. 대부분의 작업을 하루 만에 학습해요. 사람은요? 신입사원이 숙련공이 되려면 최소 3년에서 5년이 걸리잖아요. 이 로봇은 하루면 돼요. 하루. 2026년 CES에서는 최고의 로봇상까지 받았습니다. 현대차의 로드맵은 이렇습니다. 2028년. 미국 조지아주 메타플랜트 아메리카의 아틀라스 첫 투입. 처음에는 서열 작업이에요. 부품을 종류별로 분류하는 일이죠. 2030년에는 부품 조립까지 확대하고요. 연간 3만 대 양산 체제를 갖추겠다고 합니다. 완벽한 계획처럼 보이죠? 근데요. 이 계획 앞에 벽이 하나 서 있어요. 120조 원으로도 넘을 수 없는 벽이에요. 현대차와 노조 사이에는 단체 협약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냥 약속이 아니에요. 법적 구속력이 있는 계약입니다. 그 안에 이런 조항이 있어요. 신기술 도입 시 고용안정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야 한다. 여기서 핵심 단어가 뭔지 아세요?
의결이에요. 심의가 아닙니다. 의결. 심의는 검토해본다는 거고요. 의결은 동의해야 한다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말이죠. 노조가 안 된다고 하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현대차가 120조 원을 쏟아붓든 정의선 회장이 직접 로봇을 들고 오든 이 위원회에서 노조가 반대하면 공장 문 앞에서 멈춰야 하는 거예요. 왜 노조가 이렇게 강하게 반대할까요? 이건 감정의 문제가 아니에요. 숫자의 문제예요. 한번 같이 계산해보죠. 현대차 생산직 1인당 인건비. 성과급 포함해서 약 1억 3천만 원이에요. 공장은 24시간 돌아가야 하잖아요. 같은 자리에 하루 8시간씩 3명이 교대로 들어가야 해요. 3교대면 같은 포지션 하나에 3명. 3명 곱하기 1억 3천만 원은 연간 3억 9천만 원. 한 자리를 운영하는데 1년에 거의 4억 원이 드는 거예요. 근데요. 아직 제일 중요한 걸 안 말했어요. 아틀라스 로봇 한 대 가격. 약 1억 7천만 원에서 2억 원 사이예요. 그리고 연간 유지비는요? 약 1,400만 원. 로봇은 3교대가 필요 없거든요. 24시간 그냥 돌아가요. 배터리만 알아서 갈아 끼우니까요. 자,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사람 3명, 3교대, 1년, 3억 9천만 원, 로봇 한 대, 24시간, 1년, 구매가 포함해서 약 1억 8,400만 원. 첫 해만 봐도 절반이에요. 근데 진짜 차이는 2년 차부터 벌어져요. 2년 차부터는 유지비만 나가거든요. 1,400만 원. 3년 누적으로 보면 어떻게 되냐면요. 사람 3교대 3년, 11억 7천만 원. 로봇 한 대 3년, 약 2억 원. 6배 차이입니다. 5년이면요? 사람은 19억 5천만 원. 로봇은 약 2억 3천만 원. 8.5배예요. 10년이면요? 사람은 39억 원. 로봇은 약 3억 원. 13배. 시간이 지날수록 격차가 기하급수적으로 벌어지는 구조예요. 사람은 매년 같은 비용이 나가잖아요. 오히려 연봉은 매년 올라가죠. 로봇은 구매 첫 해만 돈이 들고 그 이후에는 유지비만 나가거든요. 이걸 아는 사람이 누구냐면요. 노조 간부들이에요. 노조가 이 숫자를 모를까요? 아니요. 너무 잘 알아요. 계산을 해봤기 때문에 필사적으로 막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게 바로 노조가 단 한 대도 안 된다고 외치는 진짜 이유거든요. 로봇이 못해서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너무 잘하기 때문에 반대하는 거예요. 노조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로봇 한 대가 들어오면 그 자리에 있던 사람 3명이 필요 없어져요. 10대가 들어오면 30명, 100대면 300명, 3만 대가 들어오면요? 이건 생존의 문제예요. 현대차만 이걸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테슬라도 비슷한 로봇을 만들고 있거든요. 일론 머스크의 옵티머스. 옵티머스 가격이 얼마냐면요. 대당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아틀라스의 10분의 1도 안 돼요. 중국이에요. 중국 휴머노이드 로봇 기업이 지금 20개가 넘거든요. 유니트리, 프리에, 갤럭시아 같은 회사들이 경쟁적으로 가격을 낮추고 있어요. 유니트리 G1이라는 로봇은 가격이 1만 6천 달러, 한화로 약 2천만 원이에요. 아틀라스의 10분의 1도 안 돼요. 아직은 성능이 아틀라스에 한참 못 미쳐요. 하지만 5년 뒤에도 그럴까요? 결국 중요한 건 가격 추세예요. 테슬라는 연간 100만 대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현대차는 3만 대고요. 대량 생산이 시작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가격이 떨어져요. 지금 1억 7천만 원짜리 아틀라스가 3만 대 양산이 되면 1억 원대로 내려올 수 있고요. 5만 대가 되면 더 내려갑니다. 매년 로봇은 싸지고 있고 매년 인건비는 올라가고 있어요. 이 두 선이 교차하는 순간이 있거든요. 그 순간이 지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싸움 지금 처음 벌어지는 게 아니에요. 정확히 같은 일이 200년 전에도 있었거든요. 결말이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1811년 영국 노팅엄셔. 한밤중에 방직공들이 공장담을 넘었어요. 기계를 부쉈습니다. 왜요? 방적기가 자기들 일을 빼앗고 있었으니까요. 러다이트들은 밤마다 공장에 쳐들어갔어요. 기계를 부수고 공장에 불을 지르고 기계를 들여온 공장주를 위협했습니다. 한 달 만에 200대 이상의 기계가 부서졌어요. 공장주들은 겁에 질렸습니다.
경비원을 세우고 밤에는 공장 문을 걸어 잠갔어요. 러다이트들은 편지를 보냈어요. 기계를 치우지 않으면 공장을 불태우겠다. 서명은 항상 네드러드 장군이었죠. 영국 정부가 군대를 보냈어요. 1만 2천 명. 이게 얼마나 많은 숫자냐면요. 당시 나폴레옹과 싸우러 유럽에 보낸 영국 원정군보다 러다이트 진압에 투입한 병력이 더 많았어요. 기계 파괴를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로 만들었고요. 러다이트 운동은 진압됐습니다. 그리고 기계는요? 멈추지 않았어요. 계속 돌아갔습니다. 근데 여기서 흥미로운 게 있어요. 기계가 늘어나면서 방직 산업 자체가 커졌거든요. 공장이 늘어났고 새로운 종류의 일자리가 생겼어요. 기계를 관리하는 사람, 기계를 수리하는 사람, 기계로 만든 물건을 파는 사람, 전체 일자리 수는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다만, 기존 숙련 직조공의 자리는 사라졌어요. 1969년, 미국 오하이오주 로즈타운, GM이 새 공장을 열었어요. 당시 세계에서 가장 자동화된 자동차 공장이었죠. 유니메이트라는 산업용 로봇팔이 들어왔는데요. 이 로봇 한 대가 용접공 몇 명분의 일을 했을까요? 10명이요. 한 대가 10명분의 일을 해치운 거예요. 로봇이 들어오면서 GM은 생산 속도를 시간당 60대에서 100대로 올렸습니다. 동시에 노동자 수를 줄였고요. 1972년 로즈타운 대파업. 22일 동안 공장이 완전히 멈췄습니다. 노동자들의 요구는 이랬어요. 자동화 속도를 늦춰라. 해고된 동료를 다시 데려와라. GM이 어떻게 했느냐면요. 일부 양보했어요. 해고 속도를 늦추고 퇴직금을 올리고 재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었죠. 근데 자동화를 멈췄을까요? 아니요. 그 뒤로 50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GM 공장의 용접 라인, 한때 수천 명이 용접권을 잡고 서 있던 그 라인에 지금은 로봇 팔만 줄지어 서 있어요. 사람은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러다이트는 기계를 부쉈어요. 기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요? 방적기가 사람보다 6배 빨랐으니까요. 로즈타운 노동자는 22일 동안 파업했어요. 자동화는 계속됐습니다. 왜요? 유니메이트 한 대가 용접공 10명분의 일을 했으니까요. 그리고 지금 아틀라스의 연간 유지비는 1,400만 원. 사람 3교대 비용은 3억 9천만 원. 여기서 원리 하나가 보여요. 기술이 노동보다 싸지는 순간 어떤 장벽도 그 변화를 막을 수 없다. 이게 남의 이야기 같죠? 근데요. 이 이야기는 여러분 통장에 직접 영향을 줘요. 현대차 울산 공장에 약 3만 1천 명이 일하고 있어요. 아틀라스가 들어오면 이 사람들 전부가 잘리느냐? 그건 아닙니다. 품질 검사, 고장 수리, 프로그래밍, 공정 설계, 복잡한 판단이 필요한 일은 여전히 사람이 해야 해요. 근데 그 사람의 수가 지금보다 크게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현대차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가보신 적 있나요? 이미 거의 무인이에요. 클린룸 안에 사람보다 로봇팔이 더 많거든요. 사람이 하는 일은 모니터 앞에서 장비를 감시하는 것뿐이죠. 삼성전자는 이미 10년 전에 이 전환을 끝냈어요. 아마존 물류센터는요? 로봇 100만 대가 24시간 돌아가고 있어요. 테슬라 프리몬트 공장은 옵티머스를 이미 투입하기 시작했습니다. 현대차만 놓고 볼게요. 울산, 아산, 전주, 광주. 현대차 공장이 있는 도시마다 수만 명이 이 공장에 생계를 기대고 있어요. 현대차그룹 전체 직원 수가 약 12만 명이거든요. 그런데 영향을 받는 건 공장 노동자만이 아니에요. 부품 협력사 직원들, 물류 운송기사들, 그 공장 근처 식당 주인, 편의점 알바까지. 공장 하나가 줄어들면 그 주변 경제가 같이 줄어들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200년 역사가 보여주는 패턴이 하나 더 있어요. 자동화가 일어날 때 살아남는 직업에는 공통점이 있거든요. 첫째, 로봇에게 시킬 일을 정하는 사람. 공정 설계자, 프로그래머. 둘째, 로봇이 고장났을 때 고치는 사람. 정비 엔지니어. 셋째, 로봇이 절대 못하는 일을 하는 사람. 창의적 판단, 복잡한 소통, 예측 불가능한 상황 대처. 반대로 사라지는 직업도 패턴이 있어요.
반복적이고 예측 가능하고 매뉴얼대로 하면 되는 일. 자, 그러면 이 원리를 알고 나서 우리가 봐야 할 숫자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로봇 가격 대비 3교대 연간 인건비 비율. 이 비율이 0.5 아래로 떨어지면요. 역사적으로 어떤 나라, 어떤 산업에서든 자동화가 실행됐어요. 예외 없이요. 현대차 기준으로 보면요. 아틀라스 한 대 가격 약 1억 7천만 원. 3교대 연간 인건비 3억 9천만 원. 비율이 0.44예요. 이미 전환점 아래입니다. 이 단체 협약이 시간을 벌어줄 수는 있어요. 하지만요. 이 비율이 매년 떨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테슬라 옵티머스가 3천만 원에 100만 대 양산되면요. 같은 일을 할 수 있는 로봇의 가격이 지금의 5분의 1로 내려가요. 그때 비율은 0.08이 됩니다. 그 시점에서 단 한 대도 안 된다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현대차 노조가 시간을 버는 동안 그 시간을 어디에 쓰느냐가 중요해요. 시간을 벌어서 로봇 반입을 막는 데 쓰면요. 러다이트처럼 끝나요. 시간을 벌어서 노동자들이 로봇 옆에서 일하는 법을 배우는 데 쓰면요.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GM이 1972년에 양보한 것 중에 재교육 프로그램이 있었잖아요. 그때 재교육을 받은 노동자들은 살아남았어요. 안 받은 사람들은 공장을 떠나야 했고요. 선택은 두 가지뿐이에요. 새로운 기술을 배우느냐, 아니면 공장을 떠나느냐. 200년 전 영국 직조공도 이 순간을 맞았어요. 50년 전 미국 용접공도 같은 순간을 맞았고요. 기술이 노동보다 싸지는 순간, 어떤 장벽도 그 변화를 막을 수 없다. 이게 잔인한 말처럼 들릴 수 있어요. 하지만 역사가 알려주는 건 이거예요. 변화를 막을 수는 없어도 대비할 수는 있다는 거. 러다이트 이후에 살아남은 건 기계를 부순 사람이 아니었어요. 기계를 다루는 법을 배운 사람이었습니다. 현대차 울산 공장 3만 1천 명 중에서 10년 뒤에 이 공장에 남아있을 사람은요. 로봇을 막으려 한 사람이 아니라 로봇 옆에서 일하는 법을 배운 사람일 거예요. 이건 현대차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은행 창구 직원, 콜센터 상담원, 물류기사, 회계사, 번역가. AI와 로봇이 확산되면서 같은 질문을 마주하는 직업이 점점 늘어나고 있거든요. 막을 수 없는 변화 앞에서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예요. 그 변화 위에 올라타는 겁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하고 있는 일, 5년 뒤에도 사람이 해야 하는 일인가요? 아니면 로봇이 더 잘할 수 있는 일인가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불편하다면요. 지금이 준비를 시작할 때예요.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어떠셨나요? 경제의 속마음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한 걸음 더 깊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해 두시면 누구보다 먼저 새로운 이야기를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